원래 2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사태의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부에서 OECD 의사 수 통계를 기준으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인지 반박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는 진료만 많이 하면 뭐하냐 식의 의문을 또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더 질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고 나서 3부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이 OECD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국의 의사 숫자가 적다고 통계를 발표했느냐. 1부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통계는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에 각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몇 명이라고 통계를 수록했을 뿐이죠. 통계는 제대로 해석을 해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해석을 지 멋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죠. 자, 신나는 통계 시간입니다. 굳이 통계를 꼭 봐야 한다면 저랑 같이 보는 게 제일 낫죠. 세계의 국민 건강 관련 통계를 들여다보면 한국은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좋은 리스트에는 항상 가장 앞쪽에 있고 나쁜 리스트에는 항상 가장 뒤쪽에 있거든요. 한국은 OECD에서 인구 대비 병원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OECD 1위면 사실상 세계 1위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미국 자료라서 미국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데 맨 위가 한국입니다. 100만 명당 2016년 기준 73.9개, 압도적 1위죠. 2018년 기준으로는 75.99개로 더 늘었어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7%나 됩니다. 2위는 100만 명당 66.21개인 일본이고 호주가 3위죠. 인구 대비 병상 숫자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OECD에서는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1위고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늘 병상 과잉이 지적되는 나라니까 병상 숫자를 가지고 부족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의료 장비 숫자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아요. 인구 대비 병원이 보유한 CT 스캐너의 숫자는 최근 연도 2017년 기준 한국이 OECD 3위, MRI는 2위, 펫 스캐너는 3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영아 예방 접종률을 보여드리는 건데, 중간에 빨간색이 OECD 평균이고 한국은 한참 오른쪽에 있어요. 한국은 디프테리아, 홍역, B형 간염, 독감 예방 접종률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39%까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래에 있는 차트는 지난 10년간 2% 이상 예방 접종률이 상승된 나라를 보여주는데, 한국은 세 가지 접종 모두 속해 있어요. 이렇게 한국은 예방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차트는 달리라는 수치를 비교한 겁니다. 10만 명당 각 질병으로 잃어버린 건강한 삶을 연도로 합산한 건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고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노란색이 OECD 평균, 빨간색이 한국인데 만성호흡기 질환, 심장병 모두 한국이 낮습니다.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는 나라답게 위암으로 가면 한국이 중위권까지 올라가지만 모든 질병을 합산한 수치는 역시 한국이 매우 낮습니다. 이 데이터는 출처가 OECD가 아니고 GHDX, 글로벌 헬스 데이터 엑스체인지예요. 암 생존율도 한국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해요. 5년 생존율이 각각 유방암은 2%, 자궁경부암은 11.7%, 대장암은 9.7%, 폐암은 7.9%, 위암은 39.2%나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위암, 대장암, 직장암 5년 생존율은 한국이 OECD 1위, 폐암은 3위로 나와 있죠. 정리하자면 한국의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논란의 여지 없이 세계 최고예요. 제가 한국 의료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없으면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국에서 안 되면 세계 어디에서도 안 된다. 과장이 아닙니다. 특정 의료 기술을 따로따로 놓고 보자면 다른 나라가 앞서가는 경우가 있겠으나, 의료라는 시스템 전체를 보면 한국처럼 돌아가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뽕에 젖어도 괜찮은 주제예요.
또한 3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서울이나 도시로만 몰리고 시골에는 의사가 없다. 과연 그럴까요? 격차는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우리는 그 격차가 매우 작은 나라예요. OECD 평균 격차,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보세요. 격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작죠. 일본 바로 다음입니다. 도시 지역이 시골 지역보다 인프라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프라가 몰리면 그게 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없다는 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격차가 없어지면 그게 또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차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라는 거죠. OECD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과 일본은 도시와 시골의 의사 수의 차이가 작다고. 한국에서 안 되면 세계 어디에서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만 무슨 특이하게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의사의 밀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라고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격차가 세계적으로 작은 나라고요, 이미.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드릴게요. 일부에서 한국의 의사들이 인당 1년에 6,500건의 진료를 한다. OECD 1위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러면 의사들이 사람을 충분히 못 보는 것 아니냐. 대기만 길고 의사를 만나는 시간은 짧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선 대기 시간이 통계적으로 길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의사가 환자와 진료에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OECD 평균이 80.6%인데 한국은 80.8%예요. 그러니까 1위인 벨기에 97.5% 뭐 이렇게는 안 되지만 OECD 평균이 넘는 겁니다. OECD 평균의 몇 배나 많은 진료를 하지만 그 개별 진료는 OECD 평균만큼 충분히 길다는 얘기예요. 한국 다음으로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보는 일본 6,00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은 42.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실제로 많은 환자를 보느라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보고서도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일본은 환자들이 의사와의 진료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이는 높은 의사 인당 진료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당 진료수가 OECD에서 가장 많은 한국에서는 환자들은 의사와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가졌다고 응답했다. 국뽕이 차오른. 또한 대학병원 대기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 수가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3차 병원 입원 환자 중에 3차 병원 적합 환자의 비율은 고작 31.7%밖에 되지 않습니다. 3차 병원의 68.3%의 환자는 3차 병원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경증 환자도 22.2%나 됐고요. 2차 병원, 우리가 보통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 병원들이 2차 병원인데 2차 병원에 적합한 환자의 진료 비율은 41.9%였습니다. 경증 환자는 40.2%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종합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데 의원에서도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대학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약도 없고 오더도 없이 불쑥 3차 병원에 찾아가도 당일 진료가 가능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길 수밖에요. 여기 안 와도 되는 사람이 3분의 2니까. 그리고 두세 시간 기다린다고 투덜거릴 일이 아니죠. 다른 나라는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 두 달이 걸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피검사를 받으려고 주치의한테 오더를 받아서 2차 병원에 검사 예약을 하는 데까지 4주가 걸렸습니다. 나는 감기약도 대학병원에서 받고 물리치료도 대학병원에서 받겠다. 뭐 좋아요. 여러분 자유니까. 그러나 그걸 하려고 3차 병원에서 2시간을 대기했다고 불평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니까.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는 어떤 분야의 성적이 좋아도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이렇게 전 분야의 상위권을 휩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예방접종도 잘하고 검진도 자주 받고 병에 걸려도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기대 여명, 표준화 사망률, 영아 사망률 모두 OECD 평균보다 우수한데도 불만이 가장 많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래요.
OECD 국가의 국민들 중 자기 건강이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한국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그마치 17%, 성인의 6명 중 하나가 자기 건강이 나쁘다고 믿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기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OECD 꼴찌예요. 단 29.5%.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인 셋 중 하나가 채 되지 않아요. 병원 한번 가려면 두세 달씩 기다려야 되는 나라 국민들은 80%가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믿는데도 말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한국 의료 서비스의 질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개선할 점이 없느냐? 있겠죠. 더 발전하면 좋은 것 아니냐? 좋죠. 그러나 두 가지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돈이 얼마나 들고 그 돈은 누가 내는지, 그리고 과연 개선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안이 정말 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한 가지 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엉뚱한 통계를 하나 가져와서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꾸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질 3부에서는 이전에 알려드린 대로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에 대한 허무맹랑한 솔루션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런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